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IT죠, IT. 여러분들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정보 능력. 예. 정보 능력. 예. 정보 능력은 기본적으로 지금이 정보화 사회잖아요. 그죠?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화 사회에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 또는 뭐 흐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 NCS 자료에 없는 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뭐 최근에 뭐 가상 공간이라든지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자율주행차 이건 NCS 책에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요 정보 능력은 여러분들이 굳이 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나 또는 제 책에 있는 뭐 내용 이런 것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최근에 이슈 있죠, 이슈. 뭐 최근에 보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뭐 이렇게 VR 뭐 이런 것들이 다 핵심이잖아요. 그죠? 계속 습득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이제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 기간과 관련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생명 뭐 공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이다. 그러면 이제 뭐 나노 기술이나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또 뭐 전통적인 산업이다. 그러면 뭐 전통적인 뭐 CAD라든지 CAM이라든지 뭐 FA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상황에 좀 현재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숙지하는 게 문제를 또 풀 수 있는 좋은 테크닉, 팁입니다. 팁. 자, 그래서 정보 수집 능력은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이죠. 그죠? 뭐 글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야죠. 그죠? 분석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능력. 활용하는 뭐 능력이다. 이게 이제 정보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보 능력은 두 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과 두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죠. 컴퓨터 활용 능력은 뭐 인터넷 잘 쓰는 거. 그죠? 여러분들 또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죠? 뭐 엑셀, 뭐 스프레드시트, 뭐 엑셀이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뭐 글자 그대로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요. 지금 이제 인터넷 뭐 이제 잘 활용해야죠. 그죠? 뭐 이메일도 쓰고 뭐 웹 하드도 외장 하드도 많이 쓰고 그래서 또 뭐 크라우딩 이야기 이런 걸 다 최근에 새로운 이제 컴퓨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SNS 뭐 이 전자상거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인터넷 관련 여러 가지 업무 도구를 활용하는 거고요. 또는 그냥 스프레드시트 등 이제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와 관련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특히 이제 지금 세대 젊으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거죠.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은 수집된 정보를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요 이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개별적인 하위 능력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이전에 또 우리가 정보하면 항상 이제 용어를 구분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료는 영어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와 그다음에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와 또 뭡니까? 날리지, 지식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자료는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뭡니까? 사람의 나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고객이 500만 명, 100만 명인데 그 100만 명의 나이, 100만 명의 성별, 남녀, 뭐 이런 것들은 직업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객관적인 거죠. 아직 의미가 부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자료는요. 그냥 예를 들면 뭐 나이, 이름, 주소 이런 거죠. 고객의 나이, 성별, 뭐 지역 사는 지역, 뭐 소득도 있어요. 만약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소득, 뭐 고객이 어떤 자동차를 탄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되어 있으면요. 자동차 소유 행태 이것도 다 이제 이거 하나의 자료죠, 그죠? 무수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거는 의미를 부여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거죠. 이걸 자료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자료가 많이 쌓이면요, 빅데이터, 달러 쌓이면 이걸 가지고 기업 마케팅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정보는 뭐냐 하면요,
자료를 목적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걸 말해요. 이 정보 능력은 자료를 어떤 목적에, 우리가 만약에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그 목적에, 아니면 고객한테 상품을 소개하면서 우리 고객한테 상품 안내 정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자료를 목적에 적합하게 뭔가 가공을 한 것, 이거를 갖다가 정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가요? 자, 우리 나이, 고객의 나이, 성별 이런 거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정리해 보면, 자, 우리 회사 고객 중에서 이제 만약에 이동통신 회사다. 그러면 40대의 스마트폰 기종. 자, 40대 이건 뭡니까? 40대, 30대, 20대, 50대 이건 뭡니까? 자료죠. 근데 40대의 스마트폰 기종,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 40대의 스마트폰 기종, 뭐 A 기종, B 기종, C 기종이 있어요. 그죠? 요건 뭡니까? 자료를 좀 분리해 본 거죠. 그죠? 그러면 두 개 자료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마케팅 활동에 쓸 수 있는 거죠. 40대, 50대마다 그럼 40대, 50대 스마트폰 기종이 똑같아요. 그런 정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40대하고 50대하고 또 30대하고 스마트폰 그 선호하는 기종이 틀려요. 그럼 뭔가 이제 이거는 이 가공된 자료를요, 마케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요, 얻는 거죠. 정보가 조금 더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40대, 그럼 40대 스마트폰 기종 방향장, 40대는 이런 스마트폰을 원한다. 40대의 스마트폰 취향.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40대는 A 타입의 스마트폰을 원한다. 40대는 글자 큰 걸 원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는 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마케팅이라든지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우리가 정보 능력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자료와 정보와 지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자료는 객관적인 거 막 이만큼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목적에 맞도록 잘 가공한 게 정보고, 그 다음에 지식은 뭡니까? 여기서 일반화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식까지 정리가 되면 이걸 활용해 가지고 제품 개발, 고객 불만 처리, 아니면 그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자료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해, 요거 하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하위 능력 들어가기 전에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는 그냥 몇 가지 용어만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이 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정보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정보 검색.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을 해야 돼요. 정보 검색. 정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인터넷 서핑. 인터넷 서핑. 요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활용. 많은 이제 정보 중에서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검색 엔진에 대한 활용도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찾았죠. 그걸 관리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 관리, 정보 검색도 필요하고 정보 관리도 필요합니다. 검색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일 같은 거, 파일 관리하는 이 노하우도 필요한 거죠. 그죠? 파일 관리, 검색 그 단어도 중요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내가 찾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지식이라는 게 공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정보 전파. 전파는 방법은 뭡니까? 전파는. 이메일이죠. 그죠? 전자우편. 요즘에 이제 이런 전자우편을 떠나가지고,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웹하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이제 정보 전파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는 정보 검색과 정보 관리와 정보 전파가 이렇게 막 활용돼 가지고 전 사회적으로 이런 정보에 대한 공유가 늘어나는 걸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최근에 6T라고 6T. 이것도 어느 공기업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6T.
정보기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그죠? 그 다음에 생명공학, BT라고 그래요, BT. 생명공학, BT. 그 다음에 나노, NT, 나노, NT. 그 다음에 환경, 지금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미세먼지, 미래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 물려줘야 되니까. 환경, ET. 그 다음에 문화, 컬처, C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구에서 쫙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스페이스. 우주항공, ST.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6T. 이거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중 6T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오긴 합니다. 단순한 문제에서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보 능력에서 하위 능력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개요사항이에요. 자료, 정보, 지식에 의해 정보와 사회에서 정보 검색, 정보 관리, 정보 전파의 활성화, 또 6T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보 능력의 하위 능력인 컴퓨터 활용 능력과 정보 처리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은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메일에 대해서 이메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물론 하고 있지만은 이런 특징, 웹하드, 그죠? 웹하드. 이 개요 특징, 이게 뭔지는 그냥 알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놔야 됩니다. 메신저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크라우딩 컴퓨터, 그죠? 크라우딩 컴퓨터의 특징, 왜 필요한지, 효과는 뭔지 이런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는 SNS, 그죠? SNS.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EC.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뭐, 전자적 거래, 뭐, 금융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이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시험이 뭐 한두 번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이제 말고, 각종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제, 그죠?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뭐, 엑셀을 많이 쓰지만, 뭐, 그 같은 스프레드시트, 파워포인트,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엑셀의 기능을 물어보는 시험도 나오고요. 또, 그, 어떤 용도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는 뭔지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특징들, 특히 이제, 업무에서 엑셀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의 기능 또는 뭐 이렇게 검색하기, 뭐 집계하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과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활용 분야별로 주요 컴퓨터 그 관련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경영 분야에서는 주로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 다음에 DSS, 디시전 스포트 시스템, 경영 의사결정, 그 다음에 OA, 사무자동화, 그 다음에 EC,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에 관련되는 컴퓨터 관련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이니까 주로 이제 생산 현장과 관련되는 거죠. FA,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CAD, 이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뭐, CAM,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생산, 그 다음에 포스는 뭐 이게 우리가 판매할 때 이거 쓰는 거죠. 포스 시스템, 이런 거 다 이건 주로 산업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도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관련 시스템이 많이 활용되어 있죠. 뭐 CAI, 이건 뭐냐면, 컴퓨터 보조교육. 그죠? 그 다음에 CMI, 이건 뭡니까? 컴퓨터 관리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활용 능력.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교재 이론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처리 능력은 그냥 요런 부분 핵심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때 1차 정보와 2차 정보가 있어요. 1차 정보와 2차 정보가 있어요. 2차 정보. 1차 정보는 그거 주로 뭐 책, 이제 저자가 직접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뭐 단행본 책. 그다음에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연구 실적 있죠. 그죠? 논문.
논문,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각종 학술 내에, 그죠? 우리가 분야별로 1년에 한두 번 학술회의, 발표 자료, 학술 회의 자료,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런 걸 1차 정보라고 하고요. 두 번째 2차 정보는 1차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또 만들어진 정보를 말해요. 사전, 백과사전, 그죠? 백과사전. 그 다음에 무슨 연감, 서지 데이터베이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정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보 처리 능력 관련해가지고는 정보 수집이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 이런 정보를 수집할 때 1차 정보와 2차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관에서 어떤 정보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정보 능력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 자료와 정보와 지식에 의해 정보화 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 세부 하위 능력 들어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인터넷 관련 또는 컴퓨터 관련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걸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 처리 능력에서는 정보를 수집할 때 1차 자료가 2차 자료가 있다. 이런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숙지를 해 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정보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